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학개미가 한국 시장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에둘러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 한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도 한국보다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위메프와 티몬, 이 두 기업을 거느린 큐텐의 구영배 대표, 그리고 한국 빅테크의 아이콘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이 경영쇄신위원장 모두 무리한 나스닥 상장 추진 탓에 곤란해진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다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속사정 다 함께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티몬과 위메프를 볼까요? 두 기업의 모기업이죠. 이 큐텐은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스를 비롯해서 국내외 플랫폼 5곳을 무리하게 인수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티몬이나 위메프 판매자와 소비자들 자금까지 회수불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큐텐이 이처럼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에 나선 이후 제2의 쿠팡을 꿈꾸는 물류 자회사죠. 이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큐익스프레스는 아직 적자 기업인데요. 이 상장을 하려면 매출 규모를 비롯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큐텐 계열 업체들의 재무 상황이 더 열악해졌죠.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부채 규모는 유동자산의 무려 5배가 넘게 됐다고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지급 정상금은 여전히 행방이 불명확하고요.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똥이 튄 건 사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와 소비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야놀자도 큐텐 주식 정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면서 골치가 아파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가 힘들어진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바로 카카오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7월 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이 됐죠. 이 한국 빅테크 창업자가 구속이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간 카카오 주가 급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주주들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을 부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는요, 역시나 나스닥 상장이 있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에 이진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자신했죠. 하지만 카카오 내 다른 계열사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서면서 순서가 뒤로 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22년 잘 아시죠?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에 한파가 닥쳤죠.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요. 또 기업 공모를 비롯한 상장 시장도 꽁꽁 얼어붙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도 반토막 났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엔터에게 SM엔터는 아티스트와 또 음악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 가치를 올리기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엔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또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 수년 내에 카카오 엔터를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려고 나섰다는 점이죠. 이 카카오 엔터를 나스닥에 상장해야 할 사정이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위원장은 이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시세 조정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2월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 측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일 목적으로 이 시세를 조종한 혐의라고 하네요. 대체 미국 증시 상장이 뭐길래 다들 무리수라도 두는 걸까요? 이 한국 기업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걸까요? 기업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미국에서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주가 측면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나스닥 거래소의 필 매킨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것을 보면요. 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 주가
주가는 미래 수익 대비 평균 20.6배라고 합니다. 자, 유럽 주식 평균이 12.8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이 12.6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요. 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자금 유치도 그만큼 더 수월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고 해서 주가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이 쿠팡 같은 경우만 해도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35달러였고요. 이 상장 첫날 종가가 49.25달러였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주가가 21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거죠. 자, 네이버 웹툰으로도 불리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올해 6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21달러, 상장 첫날 종가는 23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기준으로는 21달러 선을 간신히 맴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상장 후 급등했다, 상장이 흥행했다고 보기는 힘든 주가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도 있다고 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심장부인 만큼 인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Q10이나 카카오엔터가 상장을 노렸던 나스닥 시장,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양대 상맥격인 거래소가 첫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 두 번째 나스닥 증권거래소입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거래 규모상 세계 1위 거래소이고요. 그 다음인 2위가 바로 나스닥 거래소인데요. 이 나스닥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는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롭고 상장 수수료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7월 들어서만 기술주가 힘들었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것이 바로 나스닥 기술주이다 보니까요. 이미지도 나쁘지 않겠죠. 자, 나스닥 증권거래소에는 크게 3개 등급의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등급 격인 곳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인데요. 나스닥 간판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서 1000곳 이상의 종목이 거래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2등급 격으로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 또 3등급 격으로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은 상장 기준 요건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수소트럭 기업이죠. 이 니콜라가 현재는 2급 격인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속한 종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2등급이나 3등급 요 시장들은 1등급 격인 글로벌 셀렉트 마켓과 달리 주식 거래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나 아니면 3등급 시장에 속한 기업들이 1등급 격인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진입하려면 문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매출과 수익성인데요. 기업의 최근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이 시가총액 1억 6천만 달러를 초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나스닥 위원회가 매년 10월마다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1등급 2등급, 3등급 시장에 속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